직사각형의 두 변의 길이를 안다. 그랬을 때 넓이를 계산해 보아라. 이 사실 근데 계산이라는 말이 좀 어울리지 않는데 이거는 이제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되겠죠. 넓이를 구해 보아라. 이 책이 번역하면서 약간 조금 이상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은. 그래서 직사각형은 이제 모든 각이 직각인 그런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라는 거는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넓이라는 걸 어떻게 구하는가? 넓이 개념은 무엇인가? 넓이도 이제 어떤 공간이 차지하는 크기란 말이죠. 근데 길이를 가지고 넓이를 계산해요. 왜냐하면 카운트를 하게 되는데 뭘 카운트하냐면 유닛을 카운트하는 거예요. 유닛. 우리가 이제 단위라고 보통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단위라는 건 헛단이에요. 그 하나의 자리매김 하는 거예요. 단위예요. 그러니까 길이는 예를 들면 이 길이를 재기 위해서 예를 들면 길이 단위 이 하나의 크기를 정하는 거죠. 이 하나의 크기 그것을 단위라고 그래요. 이게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세는 거예요. 이 길이는 단위가 7개 들어갔으면 이제 7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길이는. 그런데 넓이라는 거는 요거 단위가 가로 세로가 1인 요거 가로 세로가 1인 이 정사각형 가로도 1 세로도 1인 이 정사각형을 우리가 이제 유닛 스퀘어라고 그래요. 스퀘어라는 거는 광장이란 뜻도 있지만 이 정사각형을 얘기해요. 정사각형. 수학에서는 또는 제곱을 얘기하는데 유닛 스퀘어 가로 세로가 1인 요것이 몇 개 들어가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로가 2고 예를 들면 세로가 3인 이런 이제 직사각형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가로가 2죠. 1, 1이니까 여기는 1, 1, 1 셋이니까 그럼 3 곱하기 6만큼 넓이를 6이라고 하는데 이유는 요거 가로 세로가 1인 요것이 지금 몇 번 들어가요? 6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닛의 개수를 세는 거 그것이 이제 measuring 뭔가를 재는 행위예요. 재다라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길이든 넓이든 부피든 이런 건 다 재는 거예요. 무게든 이런 것들을 재는 건데 유닛을 정하고 유닛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어쨌건 이제 가로 세로가 1인 요 개수를 요것이 정사각형의 개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두 변의 길이 변이라고 했는데 변이라는 건 이제 영어로 사이드예요. 뭐 쪽이라는 뜻이에요. 왼쪽, 오른쪽, 뭐 위쪽, 아래쪽. 예, 이거 하나하나를 이제 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이제 이게 수학에서는 우리는 직사각형 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로 곱하기 세로. 근데 삼각형의 넓이 하면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라는 말도 쓰고 밑변 높이라는 말도 쓰는 거죠. 이게 이제 도형 구조의 삼각형에서부터는 이런 말을 쓰죠. 근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사실은 밑변 곱하기 높이라는 개념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얘기를 써봅시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이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가로를 A, 세로를 B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A가 되겠죠. 가로 A, 세로가 이제 B면 우리는 넓이 보통 넓이는 이제 S로 합니다. 스페이스에서 온 거예요. 넓이 S는 어떻게 가로 곱하기 이제 세로가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표현해 주면 돼요. 근데 밑변 곱하기 높이 이게 A라고 하든 B라고 하든 아무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수학에서는 조금 이 가로와 세로도 명확하게 또는 밑변과 높이도 명확하게 그 수학적 의미를 가지고 표현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보통 밑변은 베이스예요. 베이스라는 건 기초라는 뜻이에요. 늘 지표면에 붙어 있는 그곳을 이제 베이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높이죠. 이거 하이트에서 높이를 써요. 그래서 여기 교재에서는 넓이 A는 그다음에 H 곱하기 이제 B 이렇게 썼는데 이거 하이트, 높이, 그렇죠? 여기 A라는 건 에어리어에서 온 거예요. 어떤 넓이를 뜻할 때 에어리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주로는 이제 스페이스에서 따온 S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써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로를 뭐라고 하든 세로를 뭐라고 하든 문자를 써가지고 그대로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근데 이거를 공식처럼 수학적 공식처럼 쓰려고 하면 넓이 스페이스 S는 베이스 곱하기 하이트 H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베이스 하이트 위치는 바꿔도 돼. H 곱하기 B든 B 곱하기 H든 곱하기 해서는 그렇게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으니까 지난 시간에 했었죠. 교환 법칙이라고. 다음 문제 봅시다. 야구 선수의 타율을 계산해 봅시다. 타율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럼 야구에서 타율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야구에서 타율은 타자가 있어요. 치는 자예요. 그리고 투수가 있어요. 던져요. 그러면 타자가 다이아몬드로 돼 있는
여기서 이제 홈이에요. 이거 1루, 2루, 이제 3루. 그래서 홈인데 쳐서 이렇게 다시 홈에 들어오면 점수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타자가 여기서 쳤어요. 쳤는데 어디 빈 공간에 떨어져 가지고 먼저 1루에 먼저 도착하면. 근데 여기 이제 수비수가 있어 가지고 수비수가 잡든지 잡아서 1루에 먼저 던지면, 그러니까 타자가 1루에 도착하기 전에 공이 먼저 들어오면 이제 아웃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규칙이 있지만 어쨌건 타율이라는 거는 비율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안타수예요. 안타라는 건 세이프된 거예요. 안전하게 친 거죠. 그래서 살아서 1루든 뭐 하여튼 루상에 나가 있는 것인데, 자세한 뭐 야구의 규칙은 여기서 생략할게요. 그러면 타율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예를 들면 성민이는 3안타를 쳤고 민지는 5안타를 쳤어요. 그러면 누가 더 안타를 많이 쳤어요? 민지가 많이 쳤죠. 그런데 누가 더 진짜 잘 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민이는 3번 쳐서 3번 냈고 민지는 10번 쳐가지고, 이게 밑에는 이제 전체 타석에 들어선 수예요. 전체 타석에 들어가지고 10번 기회 중에서 5번을 쳤어요. 근데 성민이는 3번 중에 3번 쳤어요. 이것이 타율인 거죠. 타율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안타의 수가 아니에요. 전체 타석에 들어선 타석, 그러니까 타율이라는 거는 전체 타석에서 안타에 친 횟수예요. 단순한 안타가 아니고, 그래서 비율의 문제예요. 그렇죠? 어디를 기준으로? 전체 타석을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성민이는 3번 중에 3번 쳤어요. 그러니까 1이에요. 3분의 3은. 여기는 이제 0.5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할푼이 칠 때는 이거는 거의 이제 18이 되는 거고, 여기는 5할이 되는 거죠. 야구 선수의 타율을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런 부분이죠. 야구 선수 타율은 뭐 보통 배팅 에버리지, 또 히팅 에버리지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에버리지에서 타율, 평균적인 히팅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평균은 전체에서 일부분이 차지하는 건데, 어쨌건 A는 그러면 전체죠. 전체 넘버를, 전체 개수를 우리가 보통 N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기준으로 히트한, 그렇죠? 안타수. 예를 들면 H를 안타수, 히트한 수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A라는 거는 타율은 A고, 전체 타석수는 N이고, 그다음에 H는 히트수, 그러니까 안타수를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잘 치는지 안 치는지는 전체 타석에서 실제 안타 친 것을 계산해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다음 문제 봅시다. 두 수가 각각 어떤 수 n으로 나눠지면 그 두 수의 합도 n으로 나눌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죠. 그럼 여러분이 이게 두 수가 존재해야 되고 이게 n으로 나눠진다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두 수가 존재해야 되고 n으로 둘 다 나눠져요. 그러면 두 수가 이제 A와 B라는 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나누어진다, 뭐 이런 약수의 개념은 이제 자연수 또는 정수에서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로는 자연수라고 하면 A와 B가 이제 자연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두 수가 있어요. 근데 두 수는 n으로 나눠져야 돼요. 그럼 n으로 나눠진다는 뜻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우리 3으로 나눠지는 수 또는 5로 나눠지는, 3으로 나눠지려면 3단을 외우는 거죠. 3, 6, 9, 12, 15 이런 게 3으로 나눠져요. 그 얘기는 3을 인수로 가져야 돼요. 3 곱하기 어떤 수 형태예요. 알겠죠? 3 곱하기 어떤 수가 3으로 나눠져요. 3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3과 결합되어 있는 수가 3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5로 나눠지려고 하면 5, 10, 15, 20. 그러니까 나머지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곱하기 형태로. 뒤에 어떤 더하기 이제 뭐 나머지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나눠진다는 뜻은. 그러면 여기서 A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수 n으로 나눠진다는 거니까 n을 인수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n 곱하기 어떤 수. 어떤 수에 대한 표현을 써야 되는데 여기 문자를 쓰면 돼요. 어떤 수. 여기서 A도 아니고 N도 아닌 다른 어떤 문자를 쓰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K로 써봅시다. 그러면 B라는 거는 N 곱하기 K 말고 H 이렇게 써봅시다. 상관없어요. J로 쓰든 M으로 쓰든. 그러면 우리가 N으로 나눠지는 두 수를 A와 B가 있는데, 자연수 A와 B가 있는데, 그렇죠? 이 두 수는 이제 다 자연수의 집합에 포함되는 거겠죠. 근데 그런 어떤 자연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A 두 수의 합이 A 더하기 B가 되겠죠. A 더하기 B는 A는 N 곱하기 K고, 그리고 B는 N 곱하기 H, 이 두 수를 더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인수분해 할 수 있었죠. 여기도 항이 두 개, 여기 하나 항, 여기 하나 항, 곱하기는 하나의 항이었어요. n이 공통인 인수이기 때문에 n을 밖으로 빼서 괄호를 묶어서 k 더하기 h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n이 k번이고 n이 h번이면 n이 k 더하기 h번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표현해 보면 n 곱하기 어떤 수예요. 그렇죠? 자연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a 더하기 b는 n을 인수로 갖는
n 곱하기 어떤 수가 되기 때문에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3으로 나눠지는 두수, 3으로 나누어지는 두수. 그래서 뭐 15하고 21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두 수를 더해요. 그러면 3으로 나눠지나요? 당연히 나눠지겠죠. 왜 그렇죠? 이거는 3 곱하기 5고 3으로 나눠지는지 여부는 우리가 3을 인수로 갖기 때문에 3 곱하기 어떤 형태로 표현해 봅시다. 3 곱하기 7이죠. 이거는 3 곱하기 얼마? 5 더하기 7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 곱하기 10 2가 되겠죠. 그래서 36. 36은 당연히 3으로 나눠 떨어져요. 왜냐하면 3 곱하기 어떤 수가 되기 때문에. 다음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어떤 수 n으로 나눠지는 수와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수, 두 수가 존재하나요? 어떤 수? n으로 나눠지는 수하고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수. 이거를 이제 a라고 하고 이거를 b라고 해봅시다. 그럼 더해요. 두 수를 더해요. 그러면 그 합이 n으로 나눠지는가? 이런 부분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수 이제 a와 b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연수라고 생각합시다. 나눠지고 나눠지지 않고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a라는 거는 n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n 곱하기 k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k는 어떤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칭하진 않겠지만 그냥 어떤 수, k라는 수가 있으면 n 곱하기 k라고 할 수 있고, b라는 거는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그럼 나눠지지 않는다라는 건 어떻게 표현하느냐? 나머지가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b라는 거는 n으로 곱했을 때 어떤 이제 몫이 어떤 n과 어떤 수의 결합인데 나머지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가. 그때 우리가 r이라는 거는 0보단 커야겠죠. 만약 나머지가 remained에서 왔어요. 나머지란 뜻이고, r이 0이면은 0과 같으면 안 되지. 0이면은 나머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n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b는 n으로 나눠지지 않는 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보다 작아야 돼? n보다 작아야 돼요. 여러분이 3으로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는 나머지가 3보다 작아야 되죠. 5로 나눠지지 않는다는 건 나머지가 5보다 작아야 돼요. 그렇죠? 나머지란 개념은 그 어떤 약수보다,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a 더하기 b를 해봅시다. 그러면 n 곱하기 k 더하기 n 곱하기 h 더하기 r이 되겠죠? 예, 이것이 a고 이것이 b니까. 그러면 n으로 나눠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n이 지금 인수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n을 묶어버리면 n 곱하기 여기 k 더하기 h가 되겠죠? 그 다음에 r은 n을 인수로 갖지 않고 남게 돼. 이 r은 또 n보다 작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n 곱하기 어떤 수에다가 나머지가 그대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3으로 나눠지는 수하고 3으로 나눠지지 않는 수, 15하고 20 두 수를 더해요. 15 더하기 20. 그러면 3이 배수가 될 수가 없어요. 3을 인수로 갖는 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3 곱하기 5고 더하기 이거는 3 곱하기 3, 6이죠. 더하기 2가 돼요. 그럼 이거는 3 곱하기 5 더하기 6이지만 나머지가 늘 존재한다라는 거죠. 네, 나머지가 늘 나눠지지 않는 수에서 그 나머지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나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뒤에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 표현만 중요시 생각하면 되겠어요. 어떤 수 n으로 나눠진다 또는 n으로 나눠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n을 인수로 가지면서 나머지가 존재한다라는 뜻이죠. 나머지가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도 20이라는 거는 3으로 나눠지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수식으로는 3 곱하기 3, 6, 18이죠. 더하기 2. 그렇기 때문에 나눠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이제 나머지가 존재한다는 뜻이고, 이건 3으로 나눠지지 않는다. 이런 수학적인 형식과 표현이 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